자, 오늘은요, 저희와 써니와 토익 파트 2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실 거예요. 자, 지난번까지 공부한 파트 1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토익 LC의 기본 첫 단추는 어휘력. 근데 그 어휘력을 스펠링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소리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본 어휘력은 파트 1부터 사실 파트 7까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니까요. 여러분 탄탄하게 하나하나 단어를 외울 때 이거를 뜻도 알아야 되고 스펠링도 알아야 되지만 소리로도 잘 들어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요. 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겠죠? 자, 오늘은요 저하고 파트 2를 한번 공부해 보실 겁니다. 자, 일단요 파트 2를 시작하기 전에요. 몇 가지 유의사항과 꼭 알아야 되셔야 할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자, 파트 2는요. 전체 시험 중에서 답안지에 아무것도 없는 부터이기도 합니다. 자, 문제 번호와 그죠? A, B, C라는 것밖에 없이요. 아무런 보기도 그죠? 아무런 내용도 없이 여러분의 순수한 귀에만 의존하셔서 푸는 문제인데요. 자, 파트 2의 30문제를 여러분이 푸시는 거예요. 보기는 A, B, C 세 가지밖에 없고요. 약 소요 시간은 한 11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 파트 2는요. 제가 파트 1에서는 어휘력과 시제 분간 능력을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파트 2는 그렇죠. 여러분의 순간적인 회화 능력을 보는 건데요. 선생님 어떻게 LC로 해서 회화 능력을 보죠? 라고 얘기를 하시면요. 그렇죠. 말하는 능력보다는 상황의 표현을 알아듣고 적절한 응답을 할 수 있느냐를 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휘력이나 또는 어떤 문법적인 스킬이나 그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관용적인 표현, 즉 그냥 그렇게 쓰여라고 하는 회화식 표현들도 많이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하지만 그런 걸 모를 경우에는 못 푸나요? 그렇지 않죠? 항상 모든 시험에는 그렇죠. 숨겨진 룰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 보겠습니다. 파트 2는요. 30문제를 11분 동안 푸시는 거고요. 정답지에는 A, B, C와 같은 세 가지의 보기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요. 어떠한 사람이 남자나 여자가 하는 질문을 들으시고 정답지에 A나 B나 C 중에 하나를 마킹하시면 되는 건데요. 자, 요 파트 2는 여러분 고도의 집중력을 요해요. 그래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파트 2를 풀으실 때는요. 파트 2의 주의사항은요. 자, 첫 번째는 문제를 들었는데 내가 이 문제를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지? 고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답을 마킹하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문제와 문제 관계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순간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저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라. 일단 찍더라도 문제를 그때그때 풀어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못 푼 문제, 앞에 문제를 내가 잘 몰라서 이거 못 쓰지 이런 순간에 바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여러분은 그 다음 문제까지도 놓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과감하게 하나를 버리고 자, 그 다음 문제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일단은 마킹을 할 때 주저하게 되면 그렇죠. 소위 말하는 그죠. 찍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들으셔야 되지만 만에 하나, 두 문제를 놓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문제가 낫죠. 자,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문제 소요 시간이요. 전체를 푸는데 11분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11분이라는 게 굉장히 길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11분이라면 보통 중고생의 집중력이에요. 11분의 집중력을 발휘하라는 거죠. 자, 강의를 하다 보면은 학생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 제가 어제 너무 그 토익 공부를 시험 전이라서 공부를 막 하다가 늦잠 잠을 많이 못 잤어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파트 2에서 깜빡 졸았지 뭐예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왜냐면 뭘 보거나 읽을 수 있는 거리가 없고 그냥 계속 소리만 나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잠깐 뇌를 놓으시면 그렇죠. 잠에 빠질 수도 있고 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중력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으시겠지만 자, 11분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하나도 놓치지 말고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주의사항을 가지고요. 또 하나는 답을 시험지에다 마킹을 했다가 다시 옮겨 적으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LC는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마킹하는 게 가장 좋으세요. 일단 확실한 그냥 마킹을 해놓고, 혹시나, 글쎄, 내가 이거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거 몇 문제를 그냥 빈칸으로 남겨놓는 건 가능하지만, 시험지에 마킹을 해놓고 나중에 옮겨 적어야지 하시면요, LC 파트 2는요, 약간 좀 위험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나중에 RC를 풀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으니까, 특히 파트 2는요, 바로 답안지에 마킹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주의사항을 알아봤고요. 자, 어떤 내용으로 가고 어떤 게 오답으로 출제되는지 전체 내용을 보실 건데요. 저희 교재를 살펴보시면요. 교재 15가 의문사를 잘 구별해서 들어라 라고 되어 있고 또 그 다음 장도 조금 저랑 넘겨보실래요? 그러면은 질문과 비슷한 발음은 오답일 가능성이 높다. yes, no 대답은 정답이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제목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하나로 똘똘 묶어서 크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파트 2에서 꼭 알아두셔야 되실 준비사항이 있어요. 자, 그 준비사항은요. 자, 첫 번째. 준비라는 거는 이제 답을 치기 전에 이런 건 알고 가야 된다는 건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반드시 앞에 4개의 단어를 들어라 입니다. 앞 4개의 단어를 놓치시면요. 답안의 확률이 정답 확률이 50% 미만으로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앞 4개의 단어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초급자들께서는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앞에 4단어를 들어. 근데 자,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요. 앞부분에 4단어를 자꾸 잘라서 듣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앞부분에 어떤 단어를 들어야 되나요? 그러면 제가 이 안을 좀 풀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파트 2에 나오는 의문사의 종류를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의문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본동사가 나오는 의조주동이 하나. 오케이. 자, 예를 들면 Where do you live? 이런 거죠. 어디에 사세요? 문사, 조동사, 주어, 본동사. 자, 두 번째는요. 조주동이에요. 그리고 동사 다음에는 그렇죠. 목적어 같은 경우겠죠. 근데 사실 목적어보다는요. 조주동을 들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Do you know? 아십니까? him? 그를 아세요? 그러면 자, 4글자죠? Do, 조동사, you, know, him. 자, 그를 아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조주동, 조동사, 주어, 동사의 다음에 의문사. 사실은 의문사가 이끄는 절인데 자, 이렇게. 그러면은 조주동 오니까 do you know? 아세요? 너는? Where he works. 자, 그는 어디서 일하는지 당신은 아십니까? 해서 조주동의까지 듣는 형태죠. 자, 요런 것들을 저희는 뭐라 그러냐면 의문사 의문문이라고 불러요. 의문사 의문문. 그리고 요와 같은 것을 조동사 의문문 또는 일반 의문문이라고 하죠. 일반 의문문. 그리고 조주동의의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불러요. 파트 2의 의문사의 종류는요. 크게 이렇게 3가지로 나누고요. 자, 그 안에 가서 일반 의문문 안에 가서 또 다른 의문문의 형태로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자, 그거는요.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기로 하고요. 자, 우리 교재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요게 앞에 4개의 단어를 보고 의조주동, 조주동 이렇게 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먹으셨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준비사항이 또 하나 있어요. 자, 파트 2에서는요. 여러분 같은 발음 그리고 같은 스펠인데 뜻이 다르게 쓰이는 것들이 있어요. 영어의 품사 구별을 하는 건데요. 자, 같은 소리에 다르요. 자, 질문에 들린 단어가 비슷하게라도 똑같으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비슷하게라도 답안에 들리면 답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자, 오답 확률이 높아지죠. 질문에 들린 단어가 답에 또 들린다면 조금만 비슷한 발음도 안 돼. 예를 들면은 fax라는 단어를 들었는데 fix가 들린다거나 또는 뭐 exam을 들었는데 examination 이런 게 들린다거나. 그래서
질문에 들린 단어가 답에 또 들린다면 오답 가능성이 높아지죠. 오답 가능성 99%입니다. 물론 1%에 의해서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거의 질문에 들린 단어가 또 들린다면 네, 오답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의문사 앞에 4개를 단어라 들어라 했고 질문에 들린 단어 답에 또 들리면 오답일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4개 단어를 들었단 말이죠. 이제 들어서 알아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알아들은 걸로 해서 답을 맞추기 전에 뭐가 있냐면요. 들린 단어에 앞에 4개의 단어에 조동사를 얼른 이제 익숙해지시고 나면요. 조동사를 딱 듣는 순간 또 그리고 주어를 듣게 되잖아요. 주어. 이렇게 주어를 들으시면 반드시 주어와 동사의 시제를 답과 일치시켜 주셔야 돼요. 뭐라고요? 아, 주어와 내가 앞에 들은 4개의 단어에서 들은 주어와 동사의 시제를 답과 일치시켜 주셔야 돼요. 자, 요게 3번째 규칙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 요것만 주의하면 될까요? 라고 그랬는데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의문사, 의문문인 경우에는요, 여러분. 자, 4번에 넣을게요. 의문사, 의문문인 경우에는 답에 yes, no가 들어가면 100% 오답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질문대로 어디 사세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제가 네, 서울 강남에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네라는 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네. 뭐 했니? 네. 이상하죠? 자, 이렇게 의문사, 의문은 yes, no로 대답할 경우에는 오답입니다. 100% 오답이에요. 그리고 일반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요. 또 반대로 자, 당신은 학생이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대학생. 자, 그럼 또 이상하겠죠? 그렇죠. 네, 저는 학생입니다. 아니요, 저는 학생이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되겠죠? 따라서 바꿔서 일반 의문문인 경우에는 yes, no를 하시는 것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100%꼭 해야 돼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답 확률이 높아지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요. 자, 첫 번째, 파트 2에서는요. 들린 단어가 또 들리면 오답 가능성 높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죠. 앞에 4개의 단어를 듣고 단어를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린 단어의 그죠? 문장의 주어와 시제를 답과 일치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질문의 yes, no 오답이나 yes, no 정답 그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그걸 응용해서 저희 교재 10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strategy 15번 의문사를 구별해서 잘 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의문사의 종류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가 지금 나오는 것이 바로 요거예요. 의문사, 의문문. 자, 의문사의 종류.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말로 육하원칙이라는 걸 아시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나라는 거 아실 거예요. 자, 그 의문문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뭐가 있죠? 첫 번째가 보시면은 누가 who가 있고요. 그 다음이 언제 when 그리고 어디서 where 자, 그리고 교재 뒤에 보시면 자, 왜 why 그리고 무엇을 what 그리고 how의 6가지가 있습니다. 요거가 일반 의문사, 의문문을 앞에, 여기 앞에 들어간 요 의문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이 조금 응용이 되면 의문 부사들이 있는데요. 자, how often이라든가, 자, 또, 조금 지우겠습니다. how much라든가, how many, 또는 how long 등과 같이 how로 만들어지는 이런 의문 부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의문사, 의문문의 앞자리를 장식하는 단어들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의문문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 빈줄 의문사, 의문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who로 연결되어 있네요. 자, 몇 가지만 보시면요. 자, 첫 번째, who are they talking about? 자, 그들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who has the key to the supply room? 이런 것식으로 해서 누가 동사를 했나요? 누가 동사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여기에 책임자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물어보는 건데요. 자, 이런 who 의문문의 답은요. 주로 형태가 자, who를 정확하게 들으실 수 있다면 그리고 시제를 반드시 들어야 되죠. 그래서 who문을 쭉 보시면은 시제를 쭉 한번 분류해 볼게요. 쭉 내려가시면서 보면은 who 첫 번째 거는요. 그들은 누구에 대해서 이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보시면 who will be the responsible for filing the documents라는 표현이 있어요. Who will be responsible for? Be responsible for 그러면 뭐뭇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다 해서 be in charge of하고도 비슷한 말이죠. 자, 누가 책임을 맡고 있나요? 라는 뜻과 같아요. 그래서 누가 서류를 철한다 그러죠. 저희는요. 그죠? filing documents에 대해 책임을 맡고 있습니까? 맡게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이런 거 같은 거는 미래 시제라고 하죠. 자, 근데 그 밑에 보시면 who called me while I'm away 그랬어요. 누가 저에게 전화를 했었죠? 제가 사무실을 비운 사이에 이건 과거 시제죠. 이렇게 who 의문문 뒤에 있는 동사, 조동사들을 보시면요. 바로 시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래 시제,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이런 것들이 조동사와 함께 나오죠. 자, 그런데 이런 who 의문문은요. 답의 형태가요. 첫 번째가 답이 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직업이나 직책. 그 다음이 3번이 부서. 자, 그리고 4번이 주어 동사의 절로 이루어지는 답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they're talking about Sunny. Sunny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Sunny라는 사람 이름이 들어가죠. 자, 누가 filing cabinet에서 책임을 맡을까요? 그러니까 누가라고 물었지만 the PR department 또는 HR department. 그죠? HR이라는 거는 Human Resources라 해서 인사과죠. 인사과에서 맡을 거예요. 이렇게 부서명으로도 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잘 정리해 놓으셨죠? 후 옆에다가 요 네 개를 싹 써놓으시고요. 후가 들렸을 때는 답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람 이름, 예를 들면 Son이라든가 John, Mr. Johnson, 뭐 Mr. Miss가 들어간 사람 이름. 직업, 직책, 자, committee. 예를 들어서 자, 위원회에서요. 이런 것도 괜찮고요. 자, 부서명 in accounting department. 예를 들어서 accounting department. 그러면은 회계부에서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어 동사로 이루어지는 거는 자, 누가 그죠? 누가 새로운 뭐 예를 들어서 예문 하나 볼까요? 자, who did you meet at the headquarters? 너는 본사에서 누굴 만났니? 그랬으면 난 존슨 씨를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를 트레이닝 시켜줄 분이요. 그래서 someone will training us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도 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someone 뭐 예를 들어서 수식어가 좀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인데 who will training us 우리를 트레이닝 시켜줄 분을 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이름이나 직책을 내지 않고 절로 끌고 가는 경우가 난이도가 좀 높은 경우죠. 자, 그럼 두 번째 when을 보겠습니다. when 의문문은요. 자, 두 개씩 자를게요. when 의문문은 시간을 묻는 거예요. 사실은요. 때, 언제냐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제가 있죠. When did you apply for a transfer? 자, apply for 그럼 뭐뭐에 지원하다라는 뜻의 transfer가 뭐죠? 전근이에요. 자, 언제 전근 신청을 하셨어요? 자, 과거 시제죠. 그러면 답은 지난달에요. 아니면 지난주에요. 이렇게 답이 돼야 되겠죠. 이런 식의 시제를 놓고 있는 과거. when 같은 경우는 참 시제가 중요해요, 여러분. when 의문문은 시제를 묻는 거기 때문에 과거 일인데 next week 이러면 바로 오답인 거 아셔야 돼요. 함정으로 많이 등장하거든요. 자, 두 번째 볼까요? When will the weather get warmer? Get warmer 그럼 더 따뜻해지다요. 언제 날씨가 더 따뜻해질까요? 라고 되어 있어요. Probably sometime next week. 아마도 다음 주 아무 때나요? 언젠가는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시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when 의문문은 특히 시제를 조심하셔야 돼요. 따라서 자, 보시면 자, 일단은 시제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when 의문문요.
미래를 물었는데 과거로 대답한다거나 또는 과거를 물었는데 현재로 대답한다거나 이런 건 더 오답이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하실 건요. 자, when 의문문은요, 보통요, 단어로 Friday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죠? 어떻게 되냐면 언제 그가 전근을 전근을 올까요? 그러면 뭐 in next week 아니면 next week 또는 in sometime next month 이런 식으로 해서 부사 길게 단어를 뽑죠. 그래서 보통 시간의 부사나 두 번째가 부사구죠. 전명구. 세 번째는 전명구라는 건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전치사 명사의 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간의 부사구. 그리고 네 번째가 시간의 부사절. 이렇게 네 가지가 답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자, where 의문문은요, 장소를 묻는 거예요. 오케이. 자, 장소 의문문인 경우에는요, 어디서 무엇을 하셨어요? 또는 어디서 무엇을 하실 건가요?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디서 그 가방을 사셨습니까? 그러면 in the department 이러면 아주 간단하죠? 또는 in downtown. 자, 첫 번째가 답의 형태는요, 장소의 부사. 자, 두 번째는 전명구, 장소를 나타내는 전명구의 장소 부사구. 그리고 세 번째는 주어 동사의 절이죠. Where did you get that handbag? 너 그 가방 어디서 났니? 그럼 보통 사야지 나죠. 근데 답을 it was a birthday gift from my brother. 이런 게 아주 어려운 답이죠. 어디서 샀니? 그랬는데 동생이 생일 선물로 준 거야. 아주 답은 참 좋죠. 그런데 저희들이 공부하는 룰에서는 이 전명구가 아닌데 이렇게 해서 긴장하시게 되면요, 갑자기 놓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마지막 주어 동사의 절로서 표현되는 가끔의 장소의 표현도 함정으로 등장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104페이지 보시면요, why 의문문이 나와요. why 의문문은 이유를 묻는 거죠. 왜 뭐뭐 하셨어요? 왜 뭐뭐 하실 건가요? 왜 늦으셨어요? 이런 식의 이유를 묻는 건데요. why 의문문 같은 경우는요, 답의 형태에서 첫 번째는 to 부정사로 시작하는 답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이 because가 들리면 오답 가능성이 많아요. why 의문문은요. 왜? 너무 뻔하잖아요. 왜 그랬어요? 왜냐하면 뭐뭐 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because를 이용한 오답이 많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because를 쓰지 않은 생략한 절 형태의 답이 등장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Why are you so late? 너 왜 그렇게 늦었니? 그랬어요. Why are you so late? 그러니까 I was stuck in the traffic. I was stuck. 뭐뭐에 껴있다는 거죠? In the traffic. 예, 교통체증에 껴있었어요. 예, 이런 식으로 답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자, 일단은요, Y온 보시면요, 역시 시제 좀 봐주셔야 되고요. 자, 위에서 세 번째 게 볼게요. Why isn't the copier working? Why isn't the copier working? 왜 복사기가 작동이 안 되고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은 자, 어떻게 답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잉크가 떨어졌어요. 아니면 고장났었나요? 또 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답을 보면은 because it is out of ink라고 하지 않고 because를 생략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냥 it's out of ink, it's out of toner 이런 식으로 해서 잉크가 떨어졌어요 라고 하고 답을 유도하게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의문사 의문문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의문사 의문문은 그렇죠. yes, no로는 대답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what 의문문은요. 자, 무엇을 뭐뭐 하셨나요?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것들이 있어요. what 의문문은요. 관용 표현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즉, 회화체로는 그렇게 쓰이는데 특별하게 문법적이지 않은 거죠. 몇 가지 표현들을 줄을 한번 쳐볼게요. 자, 보시면요. 직업을 나타내는 what sort of job is Mr. Pearl looking for? 이런 표현이라든가 what made him quit his job, quit his work 해서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일을 그만두게 만들었나요? 다시 말을 바꾸면 왜 그는 일을 그만두셨어요? 라고 하는 표현이죠. What made 주어 동사 그러면 why의 뜻으로 쓰이는 거고요. 자, 또 위에서 내려오다 보면 What's wrong with 명사 이런 것도 관용 표현이라고 그래요. 뭐가 문제죠?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What took you so long? 무엇이 너를 하여금 그렇게 오래 걸리게 만들었니? 즉,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셨어요?
자, 이것도 Y 의문문의 일종이죠. how 의문문은 여러분 지금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거기 보시면 how long이나 how soon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 시간 표현 그리고 빈도의 표현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양 그리고 수를 묻는 표현. 그래서 얼마나 뭐뭐 하셨습니까? 얼마나 자주 뭐뭐 하세요? 이런 표현들을 밑에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요 뒤에 급상승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What's the weather forecast for the weekend? What's the weather forecast? What is 명사? 어떻죠? 뭐죠? For the weekend. 주말 날씨 예보가 어떻대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문제만 딱 들어주셨을 때, 비 오나? 그죠? 막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지만, 또 하나의 답은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것도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이 답으로 있나 볼까요? A번. I hear it's going to be sunny. 자, 날씨가 맑다고 들었어요. 괜찮죠? 자, B번. Let's go there on Sunday. 자, 거기에 일요일에 가기로 갑시다. 자, weekend 나왔기 때문에 연결 단어 Sunday를 이용해서 여러분을 함정으로 잡아당기고 있는데, 벌써 찍으신 건 아니겠죠, 설마? 자, weekend, Sunday 연관 단어가 들리시면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연관, restaurant, sandwich 이런 건 연관 단어라 그래요. 자, 토익의 기초 단계에 계신 분들은요, 연관 단어가 들리면 혹 하시는데요. 자, 조심하셔야 돼요. 땡길수록 피해 가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it's in the bottom drawer 그랬어요. bottom drawer는 맨 밑서랍이에요. bottom이 맨 밑바닥이고 drawer, 서랍이죠. 자, 그것은 맨 밑바닥에 있습니다. 뭐가 일치 안 되죠? 그렇죠. 날씨가 어떻죠? 그래서 it이라는 주어는 좋았지만 뭐뭇이 있다. 동사가 일치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장소로 묻는다는 건 답이 되지 않죠. 자, similar 써보시면요. I haven't heard the news yet. 아직 뉴스를 못 들었어요. 아주 좋은 답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 답은요. 날씨가 맑을 것 같다고 들었어요. 라는 답이 A번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은 세 문제의 급상승 문제를 푸실 건데요. 자, 의문사 우문 yes, no 대답할 수 없다. 같은 단어가 들리면 정답이 아니다. 주어와 시제 일치 조심하시면서 세 문제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Exercise 1. When can I tell Karen to start the work? A. On the desk. B. Mr. Tanaka has it. C. On Monday. Exercise 2. How did the party go yesterday? A. In fact, it was not that great. B. I took a train last night. C. He already ordered a part from the main office yesterday. Exercise 3. When did you buy the new car? A. No, it was quite cheap. B. From my sister. C. Just a week ago. 자, 어떠셨어요? 자, 규칙을 지키시면서요. 한 문제 푸시다 보시면요. 어느 순간에 그렇죠. 소리에 익숙해지고 문제에 익숙해지실 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When can I tell Karen to start the work? 이었었어요. When, 언제 제가 Karen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죠? Tell Karen to start work. 자, 그 일을 시작하라고 언제 제가 Karen한테 말하면 될까요? 라는 표현이었어요. 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답에 자, 여기 안에 있는 게 들어와야 되는데요. 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그랬으니까 언제가 좋겠어요. 라는 답이 나와야 되겠죠? 자, A번 보겠습니다. 자, A는요. on the desk 그랬어요. on the desk. 책상 위에요. 자, where에 관한 답이었죠. 언제 제가 캐런한테 일을 시작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책상 위에요. 뜬금없는 대답이죠. 자, 전명구로 대답한 장소의 표현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답 지우겠습니다. 2번, Mr. Tanaka has it. 자, Mr. Tanaka 씨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 뭐뭐 하면 될까 했더니 Mr. Tanaka가 그걸 가지고 있다 그러네요. 자, 요런 답 같은 경우에는요. 누가 뭐뭇을 하나, 열쇠를 가지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Who has the key? 그러면 Mr. Tanaka has it. 이래도 괜찮고요. 또는 Where did you put the key? 너 열쇠 어디다 뒀니? Mr. Tanaka has it. 다나카 씨가 가지고 있어. 이런 거에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요. 사람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의심해 보셔서 아닌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답으로 지우겠습니다. C번. 자, on Monday.
월요일에. 아, 너무 좋네요. 그죠? 월요일에. 자, 전명구. 부사구죠? 그렇죠. on Monday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시작해요. 그죠? 언제 말하면 될까요? 월요일에 하세요. 자, 이런 표현이죠. 답은 C번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요. 자, How did the party go yesterday? 자, 여기요. 별표 뿅뿅뿅 치셔야 돼요. How did the party go yesterday? 어제 파티 어땠어? 자, 이런 표현들을 관용 표현이라 그래요. How did 명사 go? 자, 빨간 줄 치셨나요? How did go? 자, how did 명사 go? 그러면 명사 어땠어요? 라는 과거의 결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제 파티 어땠어요? 그러면 너무 좋았어요. 정말 사람이 많이 왔던데요. 이런 표현들 기대되는데요. 자, A번 보겠습니다. 자, A번. In fact, it was not that great. In fact. 자, in fact 그러면 사실은 actually랑 비슷한 표현이에요. 자, actually는 영어 파트 2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번 최근 시험에도 한 문제가 출제됐어요. 11번에 출제됐는데 actually는요, 실은 즉 어떤 사실을 얘기하기 전에 있잖아 이런 식으로 도입 부분에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in fact, actually 같은 표현인데요. 자, 실은 it was not that great. 시제 맞죠? It was not great. 자, 좋지 않았어. 별로였어. 이런 표현이죠. 자, 정답 같은데요. 남겨놓으시고요. 자, B번 보겠습니다. B번은 자, I took a train last night. 자, I took a train last night. 뭐가 이상하세요? How did the party go? 그래서 파티가 어땠어? 라고 파티에 관해서 묻고 있는데 나 어제 기차 탔어. 그죠? 주어가 불일치하고 있어요. 시제는 맞는데요. 불행히도 주어가 맞지 않고요. C번. 자, he already ordered the part from the main office yesterday. 그랬어요. 그는 벌써 he already ordered the part. 여러분. part. 비슷한 발음 들리시죠? 일단은 그것만 걸으셔서도 오답인 거 아셔야 되는데요. 주어 일치 안 되고 있죠? He already ordered the part. 여기서 a part는 부품이에요. 그죠? 부품을 벌써 주문을 했다 그러네요. From the main office. 그죠? 본사에서 어제 벌써 파트를 주문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또 yesterday가 또 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죠? 답이 아니라는 거 아마 아실 거고요. 자, 답은 A번. In fact, it was not that great. 정답입니다. 자, 3번 보실게요. 3번은 When did you buy the new car? 너 새 차 언제 샀니? 지난달에. 너는 지난달에 뽑았어.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텐데요. 자, 새 차를 언제 샀니? 그랬으니까 역시 when 의문문에 걸리죠? 요거 중에 답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A번 가겠습니다. A번 No, it was quite cheap. 뭐가 이상하죠? 그렇죠. yes, no 문을 할 수 없는 의문사죠. 의문사 의문문에는 yes, no로 대답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자, 그래서 뭐 때문에 문제가 돼요? no가 바로 오답으로 이끄는 지름길이죠. 오답 지우겠습니다. B번 From my sister. 자, 언제 너는 그 차를 샀니? 여동생으로부터. 이상하죠. 누구로부터 샀니? 여동생이 차를 팔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언제라고 물었기 때문에 그렇죠. 때로 대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자, C번은요. Just a week ago. 괜찮죠? 부사구네요. 바로 시간의 부사. 자, a week ago. 바로 한 주 전에 샀어. 세차겠는데요. 자, 해서 답은 C번. Just a week ago. 여기서 just 같은 경우는요. 뭐 단지, 그죠? 불과 이런 표현이에서 한 일주일밖에 안 됐어. 이런 식의 표현이죠. 자, 그리고 similar answer 보시면요. Actually, it is a used one. actually요. 저는 actually 너무 사랑해요. 왜냐면 actually는 보통 많게 나올 때는 한 시험에 4문제까지 출제가 됐었어요. 답안으로요. 그렇지만 또 그런 것일수록 함정이 있죠. actually가 4개 줄 때 다 actually가 답이었다는 건 아니지만요. actually 뒤에는 그렇죠. 항상 숨은답이 있다는 거. 지금 미리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답이 참 좋죠? Actually, it's used one. 너 차 언제 샀어? 실은 이거 중고야. 오케이. 중고차기 때문에 타던 차를 산 게 아니라 뭐 누가 줬다. 이런 식의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요. Just a week ago의 시간에 부사구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연결지어서요. 자, Key Strategy 16번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나와요. 질문과 비슷한 발음이 들리면 오답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랬는데요. 자, 영어에서는요, 여러분이 다양한 어휘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항상 본다고 그랬어요. 그죠? 따라서
발음이 똑같은 게 들리면 순간적으로 이거 같아 하고서 찍으시게 되는데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왜요? Part 2에는 그게 함정이거든요. 그렇죠. 너 그 책 어디서 샀니? 나 이 책 여기서 샀어. 이런 식으로 영어는 결코 말하지 않는다는 거. 왜요?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몇 가지의 이제 룰이 있는데요. 단어를 다 하실 수는 없겠죠, 물론. 자, 근데 제가 초보자들에게는 제가 희망을 하나 드릴게요. 단어가 예를 들어서 앞쪽에서 들리면요. 그쵸? 그 단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북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근데 북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예약을 하다라는 동사 뜻이 있고요. book 하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단어가 저희가 의문문을 공부하잖아요. 앞쪽에서 들리게 되면은 자, 동사의 의미고요. 뒤쪽에서 단어가 들리면 그렇죠. 명사의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Where did you buy that book? 그럼 북이 제일 끝에 들리죠. 이때는 책이라는 뜻이고요. I booked 또는 When did you book the hotel room? 언제 호텔을 예약했니? 라고 한다면 그때는 앞쪽 When did you book? 앞쪽에서 들리게 되거든요. 이럴 때는 동사의 뜻이라는 거죠. 자, 단어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귀로 하기 때문에요. 일단은요. 여러분에게 첫 번째 예함은 앞쪽에 들리느냐 뒤쪽에 들리느냐 이런 걸로 해서 뜻을 구별하실 수 있고 두 번째는 답으로 선택하실 때 같은 유사 발음이 들리면 피해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몇 가지 볼게요. 빈출 유사 단어요. 발음들만 제가 좀 볼 건데요. 첫 번째가 sign, resign, design이죠. sign, resign, design. 자, sign은 서명하다, resign은 사임하다, 그리고 design은 설계하다는 건데요. 자, 첫 번째, how can I sign up for the seminar? 자, sign up for 그럼 뭐뭐에 대해서 등록하다, 서명하다죠. 어떻게 세미나에 제가 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서명하다의 뜻이고요. Mr. Johnson resigned last month. Mr. Johnson 씨가 지난달에 사임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사임하다, sign, resign. 자, 그리고 I designed office buildings. 저는 사무실 디자인해요. 아, 이렇게 sign, resign, design 같이 유사 발음들이 들리게 되면 여러분 꼭 피하십시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retire, tire, tire. 자, 요거는요, 저희 CD-롬에 있는 소리 잘 여러 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part 1에서는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어휘력을 가져야 된다. 시제 구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사진을 보고 추론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part 2에서는요, 여러분, 좀 받아쓰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장을 듣고 빈칸 채우는 것도 좋지만 노트를 하나 펴놓으시 놓고요. 소리를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그렇죠. 받아쓰기를 하는 것이 파트 2의 점수를 급상승시키는 아주 좋은 훈련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의 다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유사 발음 표현들이 자, 있습니다. 자, 몇 번씩 제가 단을 몇 개씩 골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7번 보시면요. 자, contract, contact. contract, 계약하다 또는 계약서의 뜻이고요. contact, 그러면 연락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ontract the form, make a contract. 동사랑 같이 다니는데요. Have the employee agreed to the contract? 자, 직원들이 계약서에 동의를 하셨나요? contract. 자, 그리고 do you have his contact information? contact information, contact, contract, contact. 이렇게 해서 연락 정보를 가지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contract과 contact 같은 것들이 단어를 구별이 안 되시면요. 발음을 자꾸 단어를 테이블 여러 번 CD-롬을 리플레이를 하셔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소리를 스펠링을 외우는 것보다 사실은요. 귀로 구분하실 수 있을 만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112페이지 보시면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발음 중에 이런 거 하나 있죠, 여러분. 자, work과 work을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둘 다 이 L과 R 스펠링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리을자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work, 그래서 혀를 자꾸 이렇게 구부리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일하다의 work은 자, ra를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ra. 자, 한번 발음해 보세요, 집에서요. ra 해보시면요, 혀가 이렇게 말리시는 거 느껴지시죠? 예, 그 ra 모양새에서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work, ra, work. 그렇지만 걷다의 walk은요, 혀를 구부리시면 안 돼요. 혀를 그냥 펴신 상태에서 우 해서 리를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walk, work,
walk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그 스펠링 R이나 L이 있으면 리을 소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착각이시고요. work은 혀를 말고 라 발음에서 시작하는 리을 소리가 있지만 걷다의 walk은요. 그렇죠? 리을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를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What sort of work do you do? 어떤 종류의 일을 하세요? 그죠? I'm a teacher. 저는 선생님이에요. 또는 I teach children. 저는 아이들을 가르쳐요. 다 좋은 표현이죠. 예. 자, 그리고 Aren't you going for a walk today? Go for a walk이 수거예요, 여러분. 산책을 하다. 자, 오늘은 산책 안 하실 건가요? 자, 이런 식의 work과 walk의 표현 봤고요. 자, 쭉 내려가시면 12번 보시면요. leave와 live가 있어요, 여러분. 요거요. 기루는 참 듣기 곤란해요. 왜냐면 leave. 떠나다 살다 둘 다 동사거든요. 근데 I want to live here. 그러면 저는 여기를 떠나고 싶어요고요. I want to live here. 그러면 저는 여기 살고 싶어요니까 이걸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자, live와 live의 차이는 여러분 발음의 소리의 차이가 있어요. 발음은 똑같은데 소리가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leave 그러면 떠나다. 근데 여기가 길어요. 그리고 live는 살다고 이거 짧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live. 이게 조금 길이를 못 느끼시겠으면요. 약간 몸을 갖다가 그렇게 움직이시면 되겠는데요. 저 보실래요? live. 이렇게 하면 소리가 조금 느껴지시죠? 그래서 소리의 길이 차이가 있어요. When do you plan to leave? 언제 떠나실 계획이세요? 언제 사실 계획이십니까? 좀 이상하죠? 언제 떠나실 계획이십니까? 자, I've lived here all my life. 전 평생 여기서 살았어요. I've lived here for here all my life. 제 인생 모두를 다 여기서 살았어요. 자, 이렇게 떠나다와 살다. 자, 발음의 소리 차이도 있고요. 자, 113페이지 보시면요. 자, 또 많이 나오는 게 lunch와 launch예요. 요번이요. L 발음, 여러분 똑같은데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모음의 차이가 있어요. 자, 볼까요? 자, 점심 식사의 lunch와 그렇죠? 제품을 출시하다의 launch는요. 요거의 스펠링 차이가 있네요. 근데 lunch는 요 발음이고요. launch는 요 발음이에요, 여러분. 요거는 삼각산 발음이라고 제가 그러거든요. 요거와 그리고 또 이렇게 된 거는 그죠? 뒤집어진 C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자, 발음을 조금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발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그때그때 막 발음이 바뀌면 그때그때 다른 발음은 사실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강을 제가 이렇게 그려보면요. 자, 여기 구강 천장, 입 천장에서 나올 때 이 발음은 우리나라 말로 치면 천장에서 나오는 어 소리고요. 이 발음은 천장에서 나오는 오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점심은 lunch. 약간 안 되시면 천장을 이렇게 눈을 올리시면 같이 올라가요, 소리가요. lunch. 자, 틀리신 거 느껴주세요. 점심과 출시하다. 그죠? 자, 볼까요? What would you like for lunch? 점심 식사로 뭐 드시고 싶으세요? For lunch. 끼니 앞에 for가 붙죠? 끼니 앞에. 자, 점심 식사로 뭐 드실래요? 자, 두 번째. This new product was launched just a week ago. 막 일주일 전에 이 상품이 출시가 되었어요. Was launched. This product was launched just a week ago. 예, 두 번째 launch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많이 들으시고 또 중요한 건 듣는 게 전부가 아니라 따라 하시고요. 더 좋은 방법은요. 받아쓰기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급상승 예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ren't you ready yet? 너 준비 아직 안 됐니? Aren't you ready yet? 자, aren't you 그러면 되게 또 긴장하세요. Are you ready? 들어보셨죠? 우리 콘서트 가면 Are you ready? 막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이번에는 aren't you로 물었어요. aren't you는 안 되니의 부정 의문문인데요. 실질적으로는 그냥 긍정으로 받아들이셔도 답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준비되었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죠. 근데 이제 그대로 해석하면 아직 준비 안 됐나요?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요. aren't you기 때문에요. 그렇죠. 일반 의문문이에요. yes, no 대답 가능하고요. 어떤 게 답이 될까요? A번. Give me 5 more minutes. 5분만 더요. 자, aren't you ready yet? 너 아직 준비 안 됐니? 5분만 더. 자, 굉장히 자연스럽죠? 자, 두 번째. I prefer the red one. 뭐가 이상하죠, 여러분? 그렇죠. red, ready. 비슷한 발음 들려요. I prefer red one. 저 빨간색이 더 좋아요. ready, red one. 발음 비슷하죠?
오답 되겠습니다. C번 No, she's already finished. 그녀는 벌써 이미 끝냈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 ready와 B번 같은 경우는 read one 여기서 발음 유사였지만 C번은 no는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she's already finished. 요게 이상해요. 왜요? 주어 일치가 안 돼요. 너 준비되니? 근데 그녀는 끝났어요. 주어 일치 안 되고 있죠? That's right. 그래서 답은 A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유사한 발음을 걸러내시면서요. 비슷한 발음 들리시면 의심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여러분 스스로 급상승 문제 3문제 풀고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Exercise 1. When is your report due? A. On March 11th. B. I was late due to the traffic accident. C. A news reporter is waiting for me. Exercise 2. When is the best time to reach you? A. I can't reach the bookshelf. B. Around 4 o'clock. C. No, it isn't the best season to visit Vancouver. Exercise 3. Do you know who is going to be transferred to the new branch office? A. Transfer, please. B. Mr. Garcia is. C. Let's have brunch at 11. 자, 어떠셨어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요. When is your report due? 라고 했어요. 언제 네 보고서가 due. 자, be due 그러면 마감 기한이다. 자, 기한이다 라는 뜻이에요. 언제 보고서가 기한이죠? 마감이죠? 라고 물었어요. 자, 언제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요 4개의 구성 안에 답이 들어오면 되는데요. 첫 번째. 자, 갈까요? 첫 번째, on March 11th. 오, 좋아요. on 전치사에 March 11th. 그죠? 자, 3월 11일이요. 괜찮죠? 전명으로 답입니다. 해서 언제 보고서가 마감이죠? 3월 11일이요. 괜찮네요. B번. Oh, I was late due to the traffic accident 그랬어요. I was late. 저는 늦었어요. 자, 이제 due to에다 동그라미 주셔야 돼요. 물론 due가 들렸으니까 이미 여러분 답을 안 치셨다는 건 저도 아는데요. 자, be due 그러면 기한이다, 마감이다라는 뜻이지만 due to 그러면 뭐뭐 때문에 라는 because of와 비슷한 뜻이에요. 근데 자, because of는 뭐뭐 때문이라는 뜻이지만 due to는 나쁜 원인에 주로 등장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밑에다가 줄 치시고 나쁜 원인. 오케이. 자, the traffic accident. 저는요, 자동차 사고 때문에 늦었어요. 여러분, 뭐가 이상하시죠? 자, when is your report to due? 그래서 언제 네 보고서가 기한이니? 그런데 내가 늦었대요? 주어 일치 안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시제 이상하죠? 시제가 과거로 되어 있네요. 시제 일치 안 돼서 오답 지우겠습니다. 자, 3가지가 안 되는 거죠. 주어 일치 안 되고, 시제 일치 안 되고, due 같은 발음 들었고요. 자, C번 보겠습니다. A news reporter is waiting for me. 자, 기자가 news reporter가 is waiting for me.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자, report 또 들으니까 당연히 오답 쓰셨겠지만요. 주어도 일치 안 되고, 그죠? 자, 말이 안 되죠? be wait for, 뭐뭇을 기다리다라는 뜻이죠. 자, similar answer 보시면요. It should be submitted by tomorrow. 내일까지 돼야 돼요. 자, by tomorrow가 정답을 걸고 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대답이고요.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when is the best time to reach you? 언제가 너에게 연락을 취할 가장 좋은 시간이 되겠니? 라고 했어요. Best time to reach you. Best time to 동사 원형 그럼 뭐뭐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수거죠. When is the best time to reach you? 너한테 언제 연락하면 가장 좋겠어? 자, 볼까요? 답이요. A번. I can reach the bookshelf. Oh, I can reach. 이때는 손이 뻗어서 닿는데 책선만 손이 안 닿아요. 라는 표현이. I cannot reach the bookshelf. 자, 이상한 건 뭐죠, 여러분? 아, 그렇죠. 같은 발음 reach가 또 들린다는 거죠. 자, 똑같은 발음 들리면 제가 오답 의심하시라고 그랬고요. 자, B번 보겠습니다. Around 4 o'clock? 4시경이요? When is the best time to reach you? 언제 가장 연락하면 좋을까요? Around 4 o'clock. 4시경이요? 아주 좋은 답이네요. 자, 시간에 전명구로 답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C번 보겠습니다. No, it isn't the best season to visit Vancouver. 오, 여러분 뭐가 이상하세요? 그렇죠. no가 제일 말썽이에요. 의문사 오면 yes, no로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no만 가지고서도 오답 그렇죠. 찾으실 수 있었고요. 또 best season, best time, best라는 단어 또 들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은
B번 되겠습니다. 자, C번 보겠습니다. Do you know who is going to be transferred to the new branch office? 그랬어요. Do you know who is going to be transferred to the new branch office? 자, do you know who 그러면은 자, 저 지워졌거든요. 여기 있었어요. 간접 의문문. 너는 누가 그죠? 전근이 될 줄 아니? 어디로요? New branch office, 새로운 지사 사무실로. 자, 이런 거를 간접 의문 할 때는요. Do you know 때문에 yes, no 대답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who에 맞춰서 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who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사람 이름, 직업, 선택, 부서 이런 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아세요? 네, 알아요. John이요. 이렇게 되는 답이 가장 기본 답인데 어떤 답이 정답으로 나왔나 살펴볼까요? 1번 가겠습니다. 자, transfer please. 송금 좀 해주세요. transfer please. 오케이. 여기서 transfer는요. 같은 발음을 들렸지만 사실은 돈 같은 거를 전송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차를 가르타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같은 발음 transfer 들렸으니까 오답이고요. B번 Mr. Garcia is 누가 새로운 사무실로 갈까요? 가르시아 씨요. 자, 사람 이름 제가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정답 되겠습니다. C번 Let's have a brunch. Let's have brunch at 11. 자, 근데 브런치예요, 브런치. 브런치는 뭐의 약자죠, 여러분? 그렇죠. breakfast하고 lunch의 약자죠. 그래서 breakfast와 아침 식사와 lunch의 줄임말이 바로 그렇죠. 브런치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저희 나라도 좀 브런치를 드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브런치 카페라고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점을 먹도록 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브런치 비슷한 발음 오답 되겠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여러분? 두 가지 챕터를 끝냈는데요. 자, 조금 더 분발해서 저는 챕터 11, 스트레러지 17번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